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11월 27일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Part 1. 첫 번째 지문은 podcast 방송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podcast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지금 화면에 제가 보여드리는 단어를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단어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다음 단어 보여드릴게요. 이 단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오케이. 소리내서 읽어보셨나요? 이 두 단어를 다르게 발음하셨나요? 다르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1번 단어, 첫 번째 보여드린 단어는 뭐예요? abroad. 두 번째 보여드린 이 단어는 aboard. 1번은 abroad, 2번은 aboard 입니다. 시험에 1번이 나오면 2번처럼 발음하시는 분, 2번이 나오면 1번처럼 발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헷갈리게 생겼죠? 여러분들 시험에서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단어,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0.1초라도 드는 단어가 있으면 스펠링 하나하나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abroad라고 해야 되는지 aboard라고 해야 되는지 스펠링을 보시면서 침착하게 그거를 어떻게 발음할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준비 시간 동안에 그걸 하셔야 되죠. 시험 보는 시간이 아니고 준비 시간이 45초나 있기 때문에 45초나 되는 준비 시간에 이런 거 하라고 그렇게 긴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헷갈리신다면 스펠링 하나하나 보시면서 아 이거구나 라고 확실히 파악을 하시고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 외에 interviews, experiences, talking L 소리가 안 나죠. 그래서 talking 아니고 talking 하셔야 되고 Latin America, observations, traditional, interactions 좀 긴 단어들이 많이 보이네요. 2번 지문은 어떤 회사의 오리엔테이션 내용입니다. 그래서 orientation이라는 단어 나왔고요. incorporated, headquarters, laboratories. 두 번째 지문에도 약간 발음하기 까다로운 단어들이 보이고 마지막 문장에서 please feel free가 나왔는데 장음이죠. 여기에서 단음 이래버리면 유창성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please feel free 이거를 이거 3번 하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Please feel free. 3번 연속으로 장음이 나왔습니다. Part 1이니까 지문 읽기잖아요. 그냥 소리내어 잘 읽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영작이 필요한 다른 파트들에 비해서는 더 난이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Part 1 치고는 오늘 시험이 난이도를 꽉 채운 느낌이 드는 시험이에요. Part 2 사진 묘사. 첫 번째 사진은 outdoor cafe. 밖에 있는 카페 있죠. 야외, 실외에 있는 카페. 3명의 사람이 있었고요. 3 people. 1명 남자, 2명 여자였습니다. A man and 2 women. 남자 1명은 뭘 하고 있었냐면 그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sitting at a table 아니면 sitting at a round table 이라고 하시면 되고 또 뭐 하고 있었냐면 그 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using his phone 이라고 하셔도 되고 looking at his phone 하셔도 되죠. 우선 사람 묘사를 무조건 다 끝낸 다음에 사물 묘사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1번이 있고 사람 2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사람 1번과 관련된 사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 1번의 행동 묘사를 하고 그 사람 1번과 관련된 사물을 먼저 제끼고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남자가 테이블에 앉아있고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앉아있는 테이블 위에 컵이 하나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남자가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고 테이블에 앉아있다. 그 남자가 앉아있는 그 테이블에는 컵이 하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남자와 관련된 사물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는 게 더 일관성이 좋다는 거죠. 답변에. 자, 그래서 이 남자가 사진의 왼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진의 왼쪽에 있는 남자는 using his phone 하고 있고 sitting at a round table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고 on the table there is a cup 혹은 there is a cup on the table 이런 식으로 컵 얘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남자 바로 옆에 그 남자의 가방 책가방으로 보이는 그 가방이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이것도 이 남자와 지금 관련된 사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여자들로 넘어가기 전에 next to the man
아니면 next to him I see a backpack on the ground. 이런 식으로 얘랑 관련된 사물 얘기를 하고 다음 사물로 넘어가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 두 명은 다른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 두 명은 sitting at a table together 하고 있었습니다. having a conversation, 대화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여자들이 앉아있는 테이블 위에 되게 많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저것. 그래서 there are many things on the table. 요 얘기를 이 여자들의 행동 묘사와 붙여서 묘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meeting room으로 보여요. meeting room, 회의실 같은 공간. 여러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several people 하시면 되죠. 몇 명이 있는지 굳이 세보셔도 되지만 뭐 안 세셔도 요 정도 되면 그냥 several people, 6명, 7명, 8명 요 정도일 때는 several people, 5명이어도 several people 하셔도 됩니다. 한 명의 사람이 발표를 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듣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우선 발표하다 giving a presentation, 듣다 listening. 요 정도의 단어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주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발표를 하고 있는 여자가 회의실의 저 뒤쪽에 있었거든요. 배경 쪽이죠. 그러니까 the woman in the back of the room 아니면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이런 식으로 여자의 위치를 잡아주시고 the woman in the back of the room is giving a presentation. 주어를 잡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영어로 the rest of the people. 그 사람들 중에 나머지는 이라는 말이에요. The rest of the people are listening.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머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everyone else 라고 표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the rest of the people are 하셔야 되고 everyone else is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비동사를 잘 선택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The rest of the people are listening 혹은 everyone else is listening 이렇게 하실 수 있겠고요. 발표를 하고 있는 여자만 서 있었거든요. 나머지들은 앉아 있고 이제 이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The woman in the back of the room is giving a presentation. 서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She is the only person. 동사 ing. 하면 동사 ing 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She is the only person standing.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다양한데 그 여자 The woman in the back of the room is standing and giving a presentation. 이렇게 묘사를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나머지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서 듣고 있었거든요. 네, 이것도 the rest of the people are sitting and listening.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everyone else is sitting and listening. 이렇게 묘사를 하셔도 되었겠습니다. 이런 표현들 꼭 알고 가셔야 돼요. The rest of the people, everyone else. 이런 것들 유용한 표현입니다. Part 3. Part 3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해서 영화 보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요새 꽤 자주 보이는 주제이죠. 5번 문제는 how often, what 요거 두 개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자주? 일주일에 한두 번 이런 답변이 바로 나와줘야 되죠. What? 뭘 봤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 뭘 봤냐에는 뭐 영화의 제목을 얘기를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무엇을 스트림했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게 뭐 뭘 봤냐랑 동일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an action movie, a romantic comedy movie 이런 식으로 장르를 얘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영화 보는 거를 할 가능성이 높냐 아니면 TV 시청을 할 가능성이 높냐 응시자는 이런 질문이었고요. 질문이 Would you be로 시작을 했어요. Would you be 밑줄이 쫙 나오고 영화 보는 것 or TV 시청하는 것이라고 or를 앞뒤로 두 개의 옵션이 나왔습니다. 답변은요. 질문을 우선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돼요. Would you be 밑줄 쫙 나오고 영화 보는 것 or TV 보는 것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영화 보는 것과 TV 보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우선 질문에서 좀 쫙 베껴가지고 Would you be 이랬으니까 I would be 밑줄 쫙 베끼기 요거 들어갑니다. I would be 밑줄 쫙 가고 그 다음에 영화 보는 것 TV 보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첫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되고 영화 보는 것을 선택을 하셨다면 그 뒤에 추가 문장으로 나는 영화 보는 거를 진짜 좋아한다. TV 보는 거를 선택하셨다면 그 뒤에 나오는 문장으로 나는 TV 보는 걸 정말 좋아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추가 문장을 만드실 수 있거든요. Would you be 밑줄 했으면 I would be 밑줄 하고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7번 문제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해서 영화 보는 것에 장점을 물어보았어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본론만 정말 많이 고민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거든요. 서론이랑 결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해서 영화를 보면 뭐 옵션이 많다 아니면 가격이 괜찮다 이런 간단한 문장만 나와도 되거든요. 옵션이 많다. 영어로 어떻게 하죠? There are many options. 요 정도. 가격이 좋다 하면 The price is reasonable. 다 주어는 형용사다. 요 정도의 문장이죠. The price is reasonable. 요거 조금 더 길게 해서 The price of 무엇 is reasonable.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면 오늘 시험에서는 The price of using streaming services is reasonable. 이런 문장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본론은 어쨌든 꽤나 간단한 문장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무엇의 장점이 뭐냐라는 질문에 첫 문장이랑 끝 문장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워낙에 많이 나오는 유형의 질문이잖아요. What are some advantages of 밑줄?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첫 문장은요. There are some advantages of 밑줄 하고 밑줄 베끼시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은 So these are 방금 내가 얘기했던 these are 얘네를 얘기하는 거죠. 본론. So these are the main advantages of 밑줄. 이렇게 마무리 문장 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첫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 There are some advantages. some이라는 단어는 뭐 several advantages. several로 바꾸셔도 되고요. There are some advantages of 밑줄. So these are the main advantages of 밑줄. 요 문장만 해도 10초는 넘어요. 그러니까 본론 문장이 아주 길고 고난도의 문장이 아니더라도 시간에 맞춰서 구성이 잘 짜여진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론이랑 결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첫 문장, 끝 문장 하는 방법, 이 문장,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문장들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Part 4 이렇게 생겼고요. 8번 문제에서 일정 1번은 누가 하냐? 일정 1번이 환영사였어요. 그러니까 환영사 누가 하냐? 그리고 시작 시간은 언제냐라고 물어보았고 누가 합니다 라고 사람 이름 직책 얘기해 주시면 되고 시작 시간 만 얘기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됩니다 라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9번 문제는 질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내 발표 있잖아. 이거 관련 내 발표가 오전 맞지? 라고 물어보았는데 내 발표래요. 너는 누구냐? 이 너는 누구냐가 어디에서 나왔었냐면 소개문. 8, 9, 10번 문제가 출제되기 전에 정보를 파악하는 시간이 끝나면요. 소개문이 나와요. 안녕 나는 누군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 이렇게 소개문이 나옵니다. 그 소개문에 얘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리죠. 소개문 따위 중요하지 않다. 안 들어도 문제없다라고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의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발표가 오전 맞지? 라고까지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무조건 그 뒷문장에 이게 나와요. Again, 다시 한번 나는 누구야? 다시 말하지만 내 이름은 뭐야? 라고 얘 이름을 다시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소개문을 듣고 걔 이름을 계속 외우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개문은 빨리 잊어버리시고 이제 질문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그 이름 듣자마자 그거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옛날 옛적에는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이름은 누구야? 이게 안 나왔답니다. 그 옛날 옛적이 모르겠어요. 뭐 한 8년, 10년? 이 정도 전에 내가 하는 세션이요. 오후가 맞죠? 내가 하는 세션이요. 오전이 맞죠? 여기까지만. 그랬기 때문에 옛날 옛적에는 정말 옛날이요. 그때는 사람 이름을 들을 필요가 있었어요. 이래서 토익 스피킹이 유행을 타는 겁니다. 지금 최근 몇 년간 항상 내 이름은 뭐다 라고 다시 얘기를 해줬거든요. 질문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소개문에서 나오는 이름은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얘가 내 이름은 누구야 라고 다시 얘기해준 그 이름이 어디였냐면 사람 이름 직책 4번. 걔였어요. 그래서 걔가 내가 하는 발표가 오전 맞지? 라고 물어봤을 때 나의 답변은 네가 하는 발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다. 오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6번이요. 10번 문제는 사람 이름 직책 2번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일정 2번과 일정 5번이죠. 그거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 준비 시간 동안에 2번 겹치는 단어들을 이제 좀 찾아보실 것 같은데 사람 이름 직책 2번이 2개가 겹쳤어요. 2번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걔는 나올 확률이 10번 문제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것만큼 나올 확률이 높은 거를 찾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또? 제가 표시는 안 해놨는데 presentation이라는 단어 발표라는 단어가
또 2번이 보였습니다. 발표라는 단어가 2번이 보였는데 그것도 10번 문제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았었다가 9번 문제, 요 바로 전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내가 하는 발표가 오전 맞지?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presentation이라는 단어를 9번 문제에서 한번 건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9번 문제를 듣자마자 여러분들이 9번 문제 답변을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되지만 그와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10번 문제에 presentation 관련은 나올 확률이 뚝 떨어졌구나. 그 생각도 하셨다면 토익 스피킹 프로예요. 하셨나요? 그 생각? 어쨌든 그 생각을 안 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오후 이거 10번 문제에 나올 수 있나요? 보세요. 오전이 몇 줄이에요? 3줄. 오후가 하나, 둘, 셋, 넷. 4줄. 안 나온다는 거죠. 3줄 읽어줘? 나오기 어렵습니다. 4줄 읽어줘? 뭐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10번 문제이고요. 마지막 파트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리더가 소통을 잘하는 사람인 것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비즈니스 리더에게 소통 능력이 중요하냐? 비즈니스 리더는 소통 능력자여야 되냐? 그것이 중요하냐? 라는 질문인데 이거는 제가 좀 그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실장님 그 Part 5에 외워가야 되는 문장 템플릿 있죠? 그거 아래 링크로 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저번 주에도 링크로 달았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질문의 내용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외워가야 되는 문장들 그 영상 여러분들 보시면서 오늘 시험을 그 영상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다라고 한번 스스로 연습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영상 보시고 오늘 시험은 전체적으로 약간 낮아요. 그리고 Part 5 마지막 파트는 너무나 많이 나오는 제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 얘기했던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난이도 3으로 하고 싶은데 제가 100번 얘기를 했다고 그 문제가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100번 얘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시험 자체의 난이도를 계속 조금씩 내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은 아주 조금만 반영을 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 4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난이도 4.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